자, 안녕하세요. 오쌤의 어반 스케치입니다. 오늘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겁니다. 자, 흰색 물감을 짰고요. 위쪽 파란색으로 쭉 내려올 겁니다. 약간 가운데다가 그냥 이번에 흰색을 넣을게요. 약간 이 흰색 들어가는 위치는 정해지진 않고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도 되고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와도 되고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응용을 해서 일단 가운데다가 흰색을 넣을 거고요. 넣으실 때 물감을 좀 여유 있게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젖은 붓 상태에서 위에 칠해지는 그 파란색 혹은 다른 색깔들을 밑에 묻어 있는 먼저 깔려져 있는 요 흰색을 녹여서 섞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하는 양은 쓰시다 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파악이 되세요. 처음에는 조금 넉넉하게 쓰셔서 물감이 좀 남는다 하더라도 이용하시고요. 하늘색, 우리가 보통 파란 하늘 쓸 때 쓰는 색깔이 코발트 블루가 가장 이쁩니다.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쓰실 때는 난 파란색보다 다른 색이 더 낫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수채 물감이기 때문에 붓자국이 많이 나요.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물감이 적었군요. 자, 이걸 젖은 상태에서 이 붓을 쓰셔도 되지만 흰색 붓 그대로 이용하셔가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가느냐, 종이가 너무 일어나지 않을 정도래요. 종이가 좀 일어난다 싶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내요. 그리고 약간의 붓터치 자국이 난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쓰는 부분이에요. 아래쪽으로는 보라색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울트라마린으로 시작이 돼서 끝부분에는 바이올렛으로 마무리가 되게끔 그렇게 진행할게요. 코발트 하늘 색깔이 더 나한테 잘 맞는다? 그럼 그걸 쓰시는 거고요. 써보니까 나한테 울트라마린이 더 잘 맞는데? 그럼 또 울트라마린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렇습니다. 좀 놓쳐서 흰색 부분하고 어느 정도 적절히 섞이게끔 진행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붓에 흰색이 묻지 않고 그냥 물로만 들어가 있죠. 물만 묻힌 상태, 약간 젖은 붓 상태로도 가능한 거죠. 젖은 붓 상태로 가실 때는 밑에 흰색이 좀 많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종이가 좀 일어나는데 이때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살짝 하고서 빨리 떼는 게 좋습니다. 그 느낌만 좀 찾는 거죠. 그리고 보라색으로 아래쪽. 이건 색은 꼭 이 색을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쓰시면서 좀 파스텔 톤으로 다시 좀 달리 바꿔도 되는 부분이겠고요. 여기 가리면 안 보이겠군요. 젖은 붓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좀 많이 일어난 상태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제 중간에 유령이 있다면 붓을 끝에서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좋습니다. 붓자국 없애려고는 여러 번 쓰시는데 이렇게 가는 중간에 이걸 끊어버리면 자국이 생겨버려요. 쟤를 어떻게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넣으실 때는 끝까지 가는 게 좋고요. 이 붓자국은 포스터 컬러는 좀 덜 적게 나고 수채화가 좀 더 많이 납니다. 그걸 이제 이용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번지기 있는 부분은 마르기 전에 물을 뿌려도 되고요. 다른 색깔 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배경 쪽에다가 눈 표현을 하거나 비 표현을 하거나 그럴 때 그냥 물 뚝뚝뚝 찍어 놓는 거죠. 그럼 얘가 자기가 스스로 번져 나가면 그 부분이 조금 밝게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도 위쪽에다 하시면서 혹은 하다가 실수로 뭘 떨어뜨렸어요. 그때 그 하나만 있으면 이상하니까 주변에다 그걸 잔뜩 만들어 놓으면 일부러 이렇게 했구나. 어떤 기법으로 표현이 가는 부분이죠.
궤면 번지기도 이용이 되고요. 이거 조금 더 부각시키려면 물감 이용합니다. 물감을 화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여기다 찍어도 되는 부분이죠. 이건 선생님들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또 혹은 이렇게 뿌리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이게 반짝이는 표현이 아니라 금속 질감 표현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이거 마르면 여기다가 실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점 두 개가 튀어버렸잖아요. 저런 부분들 혹은 배경에다가 의도치 않은 자국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은 구름으로 처리하면 만약 그 부분이 하늘 쪽이었던 효과였다 그러면은 구름 처리를 하세요. 뭐 뭉게 구름으로 들어가도 되고 커다란 조각 구름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의도치 않은 자국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큰 붓을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에 엄청난 자국이 생겼어요. 그럼 좀 더 큰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겠고요. 붓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잘못하면 뭐 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했을 때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걸 자기 나름대로 잘 응용을 해서 그걸 복구해 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잘 안 됐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름 외에도 선생님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해봤더니 구름보다는 여기에 그 모양에 따라가지고 갈매기를 만든다든가 새를 만든다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도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경험을 해보신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기법은 구름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외에 나는 더 이쁜 구름들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다 같이 한번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서 또 다른 선생님이 더 낮게 또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뭘 잘못해서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요. 우리가 중간에 과정 중에 태극기 그리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태극기 그릴 때 이걸 또 역시 응용을 합니다. 그죠? 자, 종이가 좀 많이 일어난 거 외에는 문제 없이 다 진행이 됐고요. 다음 이제 건물 실루엣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살 그리는 사진 있잖아요. 그게 이 기법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실루엣도 같은 색깔로 다 진행을 했던 부분이겠고요. 실루엣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1도 딱 한 어두운 면만 딱 표현할 때 가장 잘 드러나는 색이 진한 색이니까 이걸 쓰는 거지. 소리 선생님 진행하신 것처럼 브라운 계열로 노란색 배경에다 브라운 계열로 쓰셔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실점 하나를 정하시고 처음에는 선생님들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시는데 나중에는 스케치 하지 않으시고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 바람입니다. 스케치를 하게 되면 그 스케치 부분 그 뭐랄까요 막 그게 거기에 맞춰서 막 그리시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스케치 없이 지평선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이쪽으로 소실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 건물 벽 하나 만들고 이쪽 건물 쪽에다 벽 하나 만들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 놓기로 하면 되죠. 여기에 계단 쪽 학교들 보면은 로비라고 대표 그 정문 쪽 있잖아요. 경문 말고 경호실 들어가는 쪽에 이쪽 소실점 하나, 이쪽 소실점 하나 잡은 겁니다. 여기 이제 옥상 쪽이겠고요. 이쪽으로 가는 소실점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시계 동그란 거 하나 있겠고요. 가운데 쪽으로 해서 국기봉 이런 거 있겠고요. 이걸 꼭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는 실내에서 계획을 잡는 거예요. 스케치 없이 단시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건 그냥 하시면서 그냥 외워주셔도 상관없어요. 몇 번 그려보시면은 외워지고요. 저도 이게 처음에 할 때 작년 처음 시범 때는 일일이 스케치를 했어요. 근데 시범이 몇 번 뒤에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을 사용하시고
그리다가 혹시 자국이라든가 잘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은 교정 같은 경우는 나무로 다 처리를 하면 쉽습니다. 애매한 부분도 그리다가 또뭐 떨어뜨렸다거나 그런 부분 생기면은. 그리고 그 전경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구성은 선생님들이 다니셨던 학교 그 전경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그리는 것도 이것도 저 중학교 때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이랬던 것 같아요. 학교가 아니었죠. 대성중학교. 지금은 잔디리 운동장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다녔던 학교의 교정의 모습을 상상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창문 표현인데요. 창문을 너무 자세하게 그리면은 이게 투시를 다 맞춰야 됩니다.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창문은 너무 자세하게 그리지 마시고요. 뭐 한 줄 정도만 그 소실점에 맞춰서 기울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주고요. 나머지 창문들은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해도 됩니다. 있는 둥 없는 둥 이런 표현보다 좀 더 좋은 표현 없을까요? 재구성, 간략한 재구성으로 가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선생님은 옛날 교정 떠올리면은 그 적벽돌 그게 너무 생각난다. 벽돌을 다 그리시는 분도 계신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크게 효과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 이외에 나는 이런 부분의 실루엣이 훨씬 더 내 그림이 잘 맞는다. 그런 부분들 역시 적극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겠고요. 또 다른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게 서로의 어떤 자기 고유만의 어떤 기법인데 이거 다른 선생님 쓰면 좀 옳지 않느냐 그런데요. 그게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이 발전을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메리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진행하는 임용 수업의 어떤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게 딱딱 개인 패턴으로 해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밝은 부분을 굳이 넣지 않아도 그분이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 부분들 그쪽에 있을 산이라든가 나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좀 경계선을 잡고요. 그거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는 게 관건입니다. 너무 뚜렷하게 만들면은 정확하게 물론 그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약간 부정확하게 그럴싸하게만 보이게끔 하려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뚜렷하게 그렸을 때 틀린 부분이 너무 잘 드러나요. 왜 이렇게 끈적거리죠? 저 물감이 되게 오래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물감인데 집에 있던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재료들이 다 오래된 것들이에요. 유리본 같은 경우도 한 20년 된 유리본. 유리본은 썩지가 않잖아요. 오구도 10년 넘은 거고 제가 갖고 있는 전동지우개가 거의 20년 된 거예요. 예전에 도청 앞에 창신문구라고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때 91년도에 산 전동지우개거든요. 뚜껑은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럼 애들은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해합니다. 이게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냐고. 샤프 같은 경우도 예전에 대전문구센터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에스더스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구입한 역시 10년 전 것들, 15년 막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뭐 썩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래 써요. 다만 이제 붓은 소모품이다 보니까 오래 못 쓰고요. 소모되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갖고 있게 되더라고요.
2학년들 중에 한 녀석은 저를 되게 오래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전 사람이라고. 좀 제 고등학교 때가 88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올림픽 얘기를 꺼내가지고 선생님 고등학교 때 올림픽 있었다. 선생님 그 옛날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 있죠. 그게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닌데. 그리고 대학교 때 처음 투표한 대통령 선거 때 그때 누가 당선되냐면 노태우 정권 때죠. 제가 초등학교 때 박정희 씨 암살 있었습니다. 애들하고 얼마 전에 이제 기말고사님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이제 역사 얘기 막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진행했던 부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엄청 옛날 사람을 생각해서 니네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니네 어머니 부모님들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연배가 있으니까 다 그 세대에 겪은 데다. 이건 스탠드예요. 학교 스탠드. 조회 때 많이 썼던 것 같고 운동회나 체육대회 대학생 스탠드 반별로 나눠서 했던 부분이 있겠고요. 이쪽은 교문 쪽으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다른 부분 쪽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또 역시 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와도 되겠고요. 뭘로 할까요? 미래 건물 쪽도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미래 건물 쪽으로 또 진행을 해보면요. 붓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겁니다. 얘는 좀 큰데 좀 작은 붓을 아까 큰 걸로 하죠 그냥. 이거는 빛을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이 어두운 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겠군요. 창문 표현할 때 이것도 일정하게 가지 말고 띄엄띄엄 가는 거예요. 이쪽이 창문이고요. 이쪽에 이제 뒷동에 있는 뒷건물 창문이고요. 이것도 이쪽 기울기만 좀 어느 정도 잘 맞춰주면 되고요. 그러시면서 나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부분. 그러니 미래스러운 건물에는 안테나가 많이 서져 있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끊었는데 이건 뭐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남겨졌어요. 근데 그게 괜찮다 의외로 그러면 그거 그대로 또 이용하시는 거예요. 저 건물도 보이죠? 자기는 건물을 조금 더 난 디테일하게 그려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2도로 표현을 하는 건데 2도로 표현한다는 거는 창문 부분만 다른 색깔을 넣는다든가 여기 이제 화이트까지 더 추가 작업이 들어가서 조금 더 입체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2도 표현이 되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충남 진행하시는 분들은 한 분께 안 계시네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적극 활용을 하시고 충북 진행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단계를 더 들어가 되겠죠. 2도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좋겠고요. 발상 표현 하시는 분들 배경 쪽에다가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주제부 쪽으로 좀 부각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또 역시 한 단계 더 이 방향이군요. 어두운 부분 이 방향 한 단계 더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1교시에는 이런 기법을 진행을 합니다. 이건 딱 하나만 한 장만 딱 하는 부분이 아니라 2장, 3장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색깔도 역시 이 색깔 말고 자기만의 어떤 컬러 설정을 하는 날이니까 자신의 컬러 설정을 위해서 몇 가지 색을 더 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 장면은 도심 이미지가 되는 부분이죠. 이 앞쪽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근데 거기 뭐 만드셔도 되고 가로수, 나무 뭐 그런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 넓은 면을 순식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미래의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를 표현해야겠다. 그럼 이런 부분 분도 활용을 하시고요. 입체감 더 넣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쪽 그리기 힘든데 그럼 이쪽에다가 그 건물에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보통 뭐 야경을 표현할 때 이런 방법을 쓰죠. 건물 외곽선 먼저 넣고 창문 부분 잘라서 넣는. 근데 그림자에는 불이 켜지진 않나요.
이건 지금 계획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이걸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자기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의자를 하나 넣을까요? 어떻게 보면 만화 그리는 듯한 느낌도 있긴 한데요. 만화 기법도 비슷합니다. 최대한 적은 묘사,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주어지는 이제 남는 시간 이용, 또 여유 시간이 더 생기겠죠. 빨리빨리 그리면은 그때 주제부에 더 밀도 있게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입시때처럼 막 수백 장이 깔려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단 몇 장이 깔리고 그 안에서 누가 더 주제에 잘 접근을 시켰고 완성도 있게 그렸냐는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요. 배경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간이 절약한 부분이 생긴 부분을 주제 쪽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